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야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시정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번 시정연설로 꽉 막혔던 전국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 취임 34일째 이뤄진 가장 빠른 시정연설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 등 다양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 30분을 추경 편성 얘기로 꽉 채웠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는데요. 1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공무원 12,000명을 포함한 일자리 11만 개를 창출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야3당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요건, 다시 말해서 국가재난이라던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의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과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서 추후 30년간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해왔는데요. 야3당의 강력한 반대에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선 겁니다. 이 문 대통령은 파워포인트까지 준비를 해서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우선 고용절벽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고고 실업자 수도 역대 최고, 또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심각하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대량 실업에 부합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야에 설명한 겁니다. 네. 특히 추가 경정 예산 11조 편성은 이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이 추경을 어디에 쓸지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보고를 드리겠다면서 용처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안전과 교육, 복지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일자리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 서비스를 높이는 데도 이바지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취약한 민생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소방관과 경찰 등 공공일자리 확대는 물론 여성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어린이집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확대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성장에 물꼬를 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네, 야3당은 이번 추경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좀 반응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3당은 추경 심사에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앞두고 오전에 미리 국회를 찾아가서 여야 대표를 만나서 추경 예산 처리를 간곡하게 분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고집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달여간 계속해서 80% 안팎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도 야당에게 부담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전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적격 장관 인사 임명을 지적하면서 이날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이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에 기습적 합의라고 규정하면서 처음부터 협치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시정연설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최근 장관 인사 등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인사 실패, 협치 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등의 문구를 인쇄한 종이를 자신의 자리 모니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추경심사 동의로 의석 과반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 통과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야당은 추경심사에 동의한 것이지 추경안에 찬성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여전히 공무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바른정당도 추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네, 추경안은 통과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또 장관 인사를 놓고 야당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장관 인사도 이번에 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 측은 시정연설로 인해서 추경에 물꼬를 트는 동시에 장관 인사에도 야당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기타 야당들도 탈세 의혹과 위장 전입 등을 이유로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 등에 대한 인사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당 일부에서는 취임 초반부터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춰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어서 장관 인사에 동의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당만 도와준다면 장관 인사도 통과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야당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오늘 야당 대표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이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는 등 사실상 모든 카드를 쓴 만큼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는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시정연설이 향후 꼬인 전국의 실마리를 해결할지 아니면 강대강의 대치 국면이 지속될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